옛날에 환인의 서자인 환웅이 천하에 자주 뜻을 두어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의 태백을 내려다보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한지라. 이에 천부인 세계를 주며 가서 다스리게 하였다. 우리 역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역사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마고 환국에 이어 세 번째인 배달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기전 3897년부터 우리에게 익숙한 연도인 2333년까지 1565년 동안의 역사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삼국유사 고조선조의 그 시작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조선조입니다. 고조선 환웅이 천하에 자주 뜻을 두어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다. 화면을 캡처한 것입니다. 본문의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고기에 이르기를 옛날에 환인의 서자인 환웅이 천하에 자주 뜻을 두어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한지라. 이에 천부인 세계를 주며 가서 다스리게 하였다. 웅이 무리 3천을 거느리고 태백산 정상 신단수 밑에 내려와 신시라 하고 이에 환웅천왕이라 하였다.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 명, 병, 형, 선악 등 무릇 인간의 360여 가지의 일을 주관하며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하였다. 이때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있어 같은 굴에 살면서 항상 신환웅에게 기도하되 화하여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이에 신환웅은 신령스러운 쑥 한 타래와 마늘 20개를 주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곧 사람의 모습이 될 것이니라 라고 하였다. 곰과 호랑이는 그것을 받아서 먹어 기한 지 37일 만에 곰은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범은 금기하지 못해서 사람의 몸이 되지 못하였다. 웅녀는 혼인할 사람이 없으므로 매양 단수 아래서 잉태하기를 빌었다. 웅이 이에 잠시 사람으로 변하여 그녀와 혼인하였다.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단군 왕검이라 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시게 되는 배달국 출발점을 그 환인의 계보로부터 표로 정리해 본 것입니다. 그 안팎연으로부터 7세 지위리 환인까지 환국의 계보가 있고요. 그 마지막 지위리 그 환인 때 7세입니다. 서기전 3897년 그 아들 환웅이 태백산에 내려와 신시라 칭하고 배달나라를 건국하면서 총 18세 1565년간의 배달나라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때 반고라는 인물도 환인께 청하여 삼위산 남림 동굴로 이주하게 됩니다. 환단고기에서는 삼성기전, 상편, 하편, 그리고 태백일사, 신시본기, 삼환관경기 등에서 배달나라에 대한 기록을 전하고 있고 부도지에는 11장에서 환웅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왼쪽은 배달국의 대략을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커바란 환웅 천왕으로부터 신시 청구 배달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풍백, 우사, 운사, 오가, 오사 등이 있습니다. 환단고기 기록 몇 개를 읽어보겠습니다. 삼성기전 하편입니다. 환국 말기에 안팎연께서 삼위산과 태백산을 내려다보시며 이렇게 물으셨다. 두 곳 모두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수 있는 곳이다.
과연 누구를 보내는 것이 좋겠는가? 오가의 우두머리가 모두 대답하였다. 서자 환웅이란 인물이 있는데 용기와 어짐과 지혜를 겸비하고 일찍이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세상을 개혁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그를 동방의 태백산으로 보내 다스리게 하십시오. 이에 환인께서 환웅에게 천부와 인 세 종류를 주시며 명하셨다. 이제 인간과 만물이 이미 제자리를 잡아 다 만들어졌으니 그대는 노고를 아끼지 말고 무리 3,000명을 이끌고 가서 새 시대를 열어 가르침을 세우고 세상을 진리로서 다스리고 깨우쳐서 이를 만세 자손의 큰 규범으로 삼을지어다. 그 후 환웅씨가 환국을 계승하여 일어나 상제님의 명을 받들어 백산과 흑수 사이 지역에 내려오셨다. 그리하여 1,000평의 우물을 파고 청구에 농사 짓는 땅을 구획하셨다. 환웅께서 천부와 인을 지니고 오사를 주관하시어 세상을 진리로 다스려 깨우쳐 주시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시며 신시의 도읍을 정하여 나라 이름을 배달이라 하셨다. 여러 신령한 인물과 명철한 인재를 두루 모아 신하로 삼고 웅시족 여인을 맞아들여 황후로 삼으셨다. 혼인예법을 정하여 짐승 가죽으로 패백을 삼게 하시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게 하시고 시장을 열어 교역을 하게 하시니 구한족이 사는 모든 지역에서 곡물과 새를 바치고 뭇 새와 짐승들까지 따라서 춤을 추었다. 후세 사람들은 세세토록 제사 지내기를 그치지 않았다. 배달국 신시시대 말기에 치우천왕이 계시어 청구를 널리 개척하셨다. 환웅천왕의 배달시대는 18세를 전하였으며 1565년을 누렸다. 라고 삼성기전 3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웅께서 동방을 개척할 당시 기이한 술법을 좋아하던 반고라는 인물이 있었다. 반고가 개척의 길을 따로 나누어 가기를 청하므로 환인께서 이를 허락하셨다. 그리하여 반고는 많은 재화와 보물을 싣고 십간 12지의 신장을 거느리고 공공, 유묘, 유수와 함께 삼위산 남림 동굴에 이르러 임금으로 즉위하였다. 이들을 제견이라 하고 반고를 반고가한이라 불렀다. 이때 환웅께서는 무리 3,000명을 이끌고 태백산마로 신단수 아래에 내려오시어 이곳을 신시라 하시니 이분이 바로 환웅천왕이시다. 환웅께서 풍백과 우사와 운사를 거느리시고 농사, 왕명, 형벌, 질병, 선악을 주장하게 하시고 인간 세상에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여 세상을 진리로서 다스려 깨우쳐서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셨다. 태백일사입니다. 웅시족 여성들은 고집이 세고 어리석음이 지나쳐서 이들과 혼인하려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매양 신단수 아래에 함께 모여 주문을 읽으며 아기를 가져 환웅의 백성이 되기를 기원하였다. 환웅께서 임시로 이들을 환족 백성으로 귀화시켜 살 곳을 주시고 환족 남자와 혼인하게 하여 자녀를 낳게 하시니 이로부터 모든 남녀가 점차 인륜의 도를 얻게 되었다. 신시 환웅께서 처음 세상에 내려오셨을 때 산에는 길이 없고 못에는 배와 다리가 없었으며 금수는 무리를 이루고 초목이 무성하였다. 사람이 금수와 더불어 함께 살았고 만물과 어우러져 같이 살았다. 짐승떼에 굴레를 씌워 놀고 까마귀와 까치의 둥지에 기어 올라가서 살펴보았다.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며 때로 짐승의 피와 고기를 이용하였다. 옷을 짓고 농사지어 먹으며 편한 대로 자유롭게 사니 이때를 지극한 덕이 베풀어지는 세상이라 일렀다. 백성이 살면서도 할 일을 모르고 다니면서도 갈 곳을 모르며 행동은 느리고 만족하며 보는 것은 소박하고 무심하였다. 오직 배불리 먹고 기뻐하며 배를 두드리고 놀았다. 해 뜨면 일어나 일하고 해 지면 쉬니 하늘의 은택이 넘쳐 흘러 궁핍을 알지 못하는 시대였다. 후세로 내려오면서 만물과 백성이 더욱 번성하자
소박한 기풍은 점점 사라지고 열심히 노력하며 수고로 일하지 않으면 살기가 어렵게 되어 비로소 생계를 걱정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농사 짓는 자는 이랑을 두고 다투고 고기 잡는 자는 구역을 두고 다투어 싸워서 얻지 않으면 궁핍을 면할 수 없었다. 계속해서 환단곡이 태백일사 신시본기입니다. 그 후에 활과 세네가 만들어지자 새와 짐승이 숨고 그물이 펼쳐지자 물고기가 숨어버렸다. 심지어 창칼과 갑옷으로 무장하고 서로 공격하여 이를 갈며 피를 뿌리고 간과 뇌가 땅에 쏟아지니 이 또한 하늘의 뜻이 본래 그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자 전쟁을 명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수천 년이 지나고 세상 판도가 이미 변하자 중국은 당시 서쪽 땅의 보고였다. 기름진 땅이 천리여 기후가 좋아 우리 환족이 그 땅에 이주할 때 앞을 다투어 나아갔고 토착민도 몰려들어 그곳에 모여 살았다. 자기 편이면 돕고 뜻을 달리하면 원수처럼 여겨 싸움이 일어났으니 이것이 바로 만고의 전쟁의 시초였다. 배달시대의 주요 인물 태후 복희씨에 대한 기록입니다. 태후의 환웅의 아들은 12이었는데 마지는 다의발 환웅이시여 막내는 태후이시니 복희라고도 불렀다. 태후 복희씨는 천지만물의 근본 이치를 환히 꿰뚫어 보게 되었다. 이에 삼신산에 들어가 하늘의 제사 지내고 천하에서 궤도를 얻게 되었다. 밀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복희는 신시에서 출생하여 우사직책을 대물림하셨다. 후에 청구, 낙랑을 지나 진땅에 이주하여 수인 유소와 함께 서쪽 땅에 나라를 세우셨다. 그 후예가 풍산에 나누어 살면서 역시 풍으로 성을 삼았다. 후에 패, 관, 임, 기, 포, 리, 사, 팽 등의 8시족으로 나누어졌다. 지금의 산서 제수의 희족의 옛 거주지가 남아있는데 임, 숙, 수구, 수유 나라가 모두 에워싸고 있다. 대변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복희는 신시에서 출생하여 우사관직을 맡으셨다. 신룡의 변화를 관찰하여 궤도를 만들고 신시시대의 계해를 고쳐 갑자로 머리를 삼으셨다. 여와는 복희의 제도를 계승하고 주양은 옛 문자를 기본으로 하여 처음으로 육서를 세상에 전하였다. 복희씨의 능은 지금의 산동성 어대현, 부산 남쪽에 있다. 이어서 배달시대의 주요 인물 14세 자오지 환웅,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치우에 대한 기록입니다. 유망에 이르러 정치의 속박이 가혹해지자 여러 락이 사이가 나빠져 백성이 많이 흩어지고 세상살이가 심히 어렵게 되었다. 우리 치우천왕께서 배달 신시의 옥렬한 기상을 계승하여 백성과 함께 이를 새롭게 펼치실 때 하늘의 뜻을 밝혀 생명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땅을 개간하여 무생명을 다스리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열어 생명을 존중하게 하시니 백성이 만물의 원리를 스스로 살필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그분의 덕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고 지혜가 적합하지 않음이 없으며 역량이 온전히 갖추어지지 않음이 없었다. 이에 백성과 더불어 나라를 나누어 다스리시고 호랑이처럼 늠름하게 황하 북쪽에 운거하여 안으로 군사를 용맹하게 훈련시키고 밖으로 시국의 변화를 관망하셨다. 유망의 정치력이 쇠약해지자 치우천왕께서 군사를 일으켜 출정하셨다. 형제와 북의 일족 중에서 장수가 될 만한 인물 81명을 뽑아 군사를 거느리게 하시고 갈로산의 쇠를 캐어 칼과 갑옷과 창과 큰 활과 호실을 많이 제작하셨다. 그리고 전군을 모아 대오를 정비하여 탕록을 함락시키고 구혼에 올라 싸울 때마다 승리를 거두셨다. 그 형세가 잠옷, 질풍과 같아 만군을 복종시키고 천하의 위엄을 떨치셨다. 1년 사이 9제우의 땅을 함락시키고 다시 옹호산에 나아가 구치로서 수금과 석금을 캐어 예과와 옹호극을 만드셨다. 다시 군사를 정비하여 몸소 거느리고 양수로 출진하여 빠르게 공상까지 진격하셨다. 당시 공상은 지금의 진류로 유망의 도읍지였다.
이해에 치우천왕이 12제후의 나라를 모두 병합하실 때 죽은 시체가 들판에 가득하니 서토의 백성들이 간담이 선을 하여 도망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이때 유망이 소호로 하여금 막아 싸우게 하였다. 이에 천왕께서 예과와 옹혹을 휘두르며 소호와 크게 싸울 때 큰 안개를 일으켜 적의 장수와 병졸로 하여금 혼미하여 자중질환을 일으키게 하니 소호가 대패하여 황급히 공상으로 들어가 유망과 함께 달아났다. 치우천왕이 즉시 하늘에 제사 지내어 천하를 태평하게 할 것을 맹세하여 고하시고 다시 진군하여 탕록을 포위 압박하여 일거에 멸망시키셨다. 관자의 천하의 임금 곧 치우천왕이 급작스럽게 싸우며 한번 노하심에 죽어 넘어진 시체가 들판에 가득하였다. 라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한다. 이때 공손 헌원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토착민의 우두머리였다. 치우천왕께서 공상에 입성하여 새로운 정치를 크게 펴신다는 소식을 듣고도 스스로 천자가 되려는 뜻을 품고 병마를 크게 일으켜 치우천왕과 승부를 겨루려 하였다. 천왕께서 항복한 장수 소호를 먼저 보내 탕록을 포위하여 멸하려 하실 때 헌원이 오히려 항복하지 않고 수많은 전쟁에 나섰다. 천왕께서 국군에 명하여 네 길로 나누어 진군하게 하시고 몸소 보병과 기병 3천을 거느리고 곧장 탕록의 유흥들판에서 여러 번 헌원과 맞붙어 싸울 때 군사를 풀어 사방에서 협공하여 참사를 하시니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또 큰 안개를 일으켜 지척을 분간하지 못하게 하고 전투를 독려하시니 적군은 두렵고 손이 떨려 바쁘게 도망쳐 백리 안에 병마가 보이지 않았다. 이에 기주, 연주, 회수, 태산 땅을 모두 차지하고 탕록의 성을 쌓으시고 회대의 집을 지으시니 헌원의 무리가 모두 신하를 칭하며 조공을 바쳤다. 이상 환단고기에 기록된 배달국 초대 거발한 환웅, 5세 태우의 환웅의 아들 태호복희, 14세 자오지 환웅의 기록을 보았습니다. 2부에 계속되겠습니다.